대청유자의 전설, 이계환 선생이 빚은 황금빛 유산. 유자가 고흥의 특산물이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가을별을 거둔 뒤 노란 유자의 물결로 뒤덮이는 고흥의 들판은 이제 지역을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다. 한때 유자는 부유한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과일로 대부분의 농가가 한두 그루씩만 심어 명절이나 시제상에 올릴 정도로만 재배되었다. 유자나무는 씨를 심어 열매를 맺기까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약해 대규모 재배는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날 유자가 고흥을 대표하는 작물로 자리잡기까지는 고 이계환 선생의 헌신과 열정이 깃든 특별한 역사가 있다. 고향 부흥을 꿈꾸다. 1933년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대청마을에서 태어난 이계환 선생은 가난했던 고향을 농촌 부흥의 모델로 탈바꿈시킨 선구자였다. 대청마을은 협곡에 자리잡아 논농사보다 밭작물에 의존하던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늘 궁핍했다. 선생은 9남매의 맞이로 태어났다. 농사에 일가견이 있어 15맞이기의 논에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확했던 아버지 덕분에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키워 순천농고와 전남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학창시절부터 농작물에 깊은 관심을 보인 그는 특히 아열대 작물에 매료되었다. 당시에 드물었던 아열대 작물의 생태와 재배법에 대한 열정은 그를 고흥 소록도의 온실로 이끌었다. 그는 온실에서 실험과 관찰을 하며 아열대 작물의 가능성을 탐구하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의 유자 재배 연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대학 2년 김모래 여사와 혼인 후 대학을 졸업한 그는 도시로 나간 동기들과 달리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 혁신을 꿈꿨다. 마을 유일의 대학 졸업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모두 놀라며 반대했지만 그는 자신이 배운 농법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400평의 야산을 장비도 없이 홀로 개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실패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감귤 500그루를 심는 일이었다. 남해안 최초의 감귤 재배로 외국 학자들마저 관심을 보였지만 1968년 겨울 연일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로 감귤나무가 모두 얼어붙으며 실패를 맛봤다. 이를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비웃었지만 선생은 좌절하지 않았다. 참담한 실패 후 그가 주목한 것은 유자였다. 유자는 독특한 향미와 높은 활용도, 뛰어난 저장성을 지닌 데다 건강상 효능까지 겸비한 과일로 대량 재배가 가능해진다면 감귤을 능가하는 가치를 지닐 것이라 판단했다. 더불어 감귤보다 추위에 강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그는 유자의 대량 재배를 위해 연구에 몰두했다. 대학의 은사들을 찾아다니고 일본에서 발행된 유자 농법 서적을 구해 밤낮 없이 연구를 이어가던 끝에 1972년 탱자나무와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해내게 된다. 대청유자의 탄생. 유자가 대량 재배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열매를 맺기까지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뿌리가 땅속으로 곧게 깊이 뻗는 유자의 직근성 때문에 물과 양분 흡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성장이 더딘 탓이었다. 이계환 선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가 얕고 강인한 탱자의 청근성에 주목했다. 그는 탱자를 바탕나무로 삼아 유자의 눈을 접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혁신적 접목 기술은 유자의 결실기를 5년으로 줄이며 유자 재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 기술로 탄생한 대청유자는 1980년 농림수산부의 품종으로 등록되었다. 그는 주민들에게 유자나무를 심도록 적극 장려하며 대청마을이 유자 재배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대청마을의 유자나무 대부분은 현재 수령 50년 이상에 이르렀으며 집집마다 유자나무가 심어져 마을 전체가 유자마을로 변모했다. 유자 재배는 마을 주민들의 주요 생업이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소득을 크게 증대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옛날 대청마을에는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로 당시 대청마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대청마을은 고흥군 전체의 유자 재배 확산을 이끌었고
고흥군은 오늘날 국내 유자 재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이계환 선생의 헌신이 만든 결과물로 고흥군의 이름을 전국은 물론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자 연구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지의 감귤류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했다. 이계환 선생님의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구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받는다. 첫째는 유자의 생육 특성과 환경적 조건을 분석하여 최적의 식재 간격, 토양 관리, 관수 및 비료 공급 방식을 연구하여 유자의 품질과 생산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농법을 도입했다. 또한 유자의 높은 비타민C 함량과 항산화 성분을 연구하여 유자청, 유자차, 유자잼 등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며 유자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둘째는 동반식물 컴패니언 플랜팅의 개념을 시대를 앞서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유자와 종려나무를 혼작하며 서로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꾀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적 균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오늘날 동반식물 개념은 병해충 억제, 토양 건강 유지, 작물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이점을 인정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생소했던 이 접근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그의 노력은 시대를 앞선 선구적 업적으로 기억된다. 셋째는 초생재배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는 다양한 잡초를 연구하여 유자 과수원의 피복식물로 적합한 식물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잡초는 일반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그는 잡초의 생태적 가치를 재평가하며 특정 잡초가 유자 과수원의 토양 보존과 수분 유지, 병충해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잡초는 유자나무 주변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비료 효과를 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피복식물 연구는 유자 재배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잡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청유자 품종은 품질 면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아 국내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방송 출연, 신문, 잡지 소개는 물론 당시 유자 재배의 선진지였던 일본의 농업 잡지에 여러 차례 소개될 정도로 그의 업적은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정부의 과수나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유자 보급에 힘썼으며 50% 보조금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일대의 대청유자가 널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계환 선생님은 매년 20만 주에 달하는 유자 묘목을 보급하며 1998년 타계할 때까지 200만 주가 넘는 유자나무를 전국에 퍼뜨렸다. 그의 노력으로 대청유자는 유자산업 부흥의 상징이 되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 대청유자, 그 가치를 인정받다. 이계환 선생님의 업적은 생전에 새농민상 대통령 표창과 사후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을 받으며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그는 전남 농업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탁월한 업적은 여러 상패와 표창, 그리고 위촉장을 통해 기려지고 있다. 한편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원이 설립된 후 자료 누락으로 인해 대청이라는 품종명만 남고 개발자 정보가 공란으로 기록되었으나 후손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국립종자원의 대청유자의 개발자로 이계환 선생님의 이름이 등재되었다. 이를 통해 대청유자의 가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그의 업적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평생을 바쳐 가난한 농촌을 부흥시키고 유자 산업의 기반을 닦아낸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 공적비는 이계환 선생의 열정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남겨진 이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다. 위기와 제도약. 1980년대 들어 유자의 효능이 알려지며 수요가 급증했고 산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원까지 치솟으며 감귤 가격의 10배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가격이 폭락하며
유자 산업은 큰 위기를 맞았다. 이계환 선생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을 잃었고 일본 방문을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1998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유자 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장남 이재용 대표가 농장 청유원을 이어받아 대청유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대청마을 주민들이 모여 대청유자 장목반을 설립하여 대청유자의 우수성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장목반은 5년간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대청마을 주민 간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대청유자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이를 통해 유자 산업은 가공품 개발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내수 시장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며 점차 부흥하고 있다. 유자의 뿌리에서 미래로. 이계환 선생의 뜻을 기리고 유자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선생이 사비를 들여 건립했던 구 대청마을 회관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유자역사관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2025년 오픈을 앞둔 유자역사관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 대청마을과 유자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이 역사관은 이계환 선생이 남긴 유산을 재조명하며 유자 산업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생생히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계환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아들인 이재용 대표가 대청마을과 유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재용 대표는 유자 재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쌓기 위해 국내외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재용 대표는 선대의 정신을 계승하며 마을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자 재배 기술을 현대화하고 유자 가공품의 다변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대청마을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유자 역사관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유자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자 역사관은 전시와 교육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유자 재배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청마을 주민들이 유자 산업에 쏟아온 땀과 노력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방문객들은 유자의 생태와 효능, 재배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배우는 동시에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와 옛 기록물을 활용한 아카이브 섹션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유자 역사관은 대청마을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역사관 주변에는 유자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로컬 마켓,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자 농장,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예 워크숍 등이 연계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용 대표는 이러한 활동들을 총괄하며 마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유자 역사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대청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하며 대청마을의 제2의 부흥을 꿈꾸게 한다. 이계환 선생과 이재용 대표의 헌신을 기반으로 유자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곳은 대청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